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지금 4개월 차입니다. 저는 이제 8개월 차를 접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제일 막내인 2달 차입니다. 네. 전 초반에 압박 붕대를 했을 때는 너무 이게 숨이 막히고 답답함이 커서 그게 제일 힘들었는데, 근데 좀 저도 밑절이어서 그런지 회복 속도나 일상 복귀는 빨라서 그 압박 붕대 외에는 편안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압박 붕대 때문에 좀 소화가 계속 잘 안 되더라고요. 한 2주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보정 속옷이 뚫려 있잖아요. 아, 그래서 밴드를 맨날 붙이고 나가거든요. 그냥 나시 없이? 네, 그렇게 붙이고 나시를 입고 뭐 슈퍼나 이런 거 갈 때는 간편하게 입고 나가잖아요. 그럴 때 조금 불편한 게 있고, 좀 모양이 이쁘려고 저는 그 침대 의자를 샀어요. 한 45도를 이 정도로 한 달 동안 잤거든요. 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누워있을 때는 네. 보형물의 무게감 때문에 네.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수술이든지 이제 칼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붓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압박붕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붓기가 많이 오면 경과가 또 너무 지연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후로 통증을 줄여주는 이제 신경 차단 주사를 이제 저희 병원에서 특별히 수술 중에 주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의사로서 환자분들의 반응을 보면 통증에 대한 것들은 예전보다는 많이 경감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자다 보면 팔이 가슴을 이제 압박하고 누를 때가 있는데 보형물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보형물 자체는 그렇게 쉽게 터지거나 찢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술 후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의 기간을 한 6개월을 보는데, 그 기간은 뭐냐면 보형물을 둘러싼 피막, 캡슐이 안정화되는 기간이에요. 고정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한 5, 6개월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좀 좋고, 일단 한 달이 되면 옆으로 넣어서 주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유두가 그 감각이 아직 덜 돌아오는 그거는 느낌이 돌아오는 드는데. 거는 개인차가 네. 조금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네. 유두 감각이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네. 조그만 보형물을 사용할 때. 네. 왜냐면 조그만 보형물은 지름도 작기 때문에 네. 주변에 신경 조직에 손상이 없는데, 요즘은 점점 더 큰 보형물을 좀 선호하고 가슴에 꽉 찬 지름의 보형물을 원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오는 신경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 자극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복귀되는 시간이 네. 조금 느린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돌아올 거예요. 네. 다행이네요.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네. 저는 운동할 때 가슴 쪽에 힘을 주면 뭔가 예전이랑 다른 느낌이 오더라고요. 확신이 없어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주로 어떤 가슴 운동 하세요? 웨이트? 네네, 웨이트요. 네네. 슬슬 하도 되는지. 개인적으로는 슬슬 시작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가슴 쪽의 상체 운동을 언제 하느냐, 뭐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보형물의 위치가 근육 위에 있을 때랑 아래에 있을 때랑 달라요. 근육 위로 놓으면 보형물을 좀 더 다이렉트하게 만져지고, 더 심한 경우에는 보형물에 이제 경계가 보인다든지 보형물의 표면에 굴곡이 이렇게 보이는 리플링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중평면법이라고 하는 근육 밑으로 넣게 되는데, 세 분 다 지금 근육 밑으로 넣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근육이 수축을 한다든지 움직임에 따라서 근육 밑에 있는 보형물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힘주면 아마 다 조금씩은 느끼실 거예요. 뭐가 이렇게 네. 움직인다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가슴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보형물을 움직일 때, 보형물을 둘러싼 피막이 완성이 안 된 상황에서는 보형물이 너무 많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슴 쪽의 운동은 한 2-3달 후부터는 좀 슬슬 시작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수술 전에 들었던 웨이트까지 올리려고 너무 노력은 하지 마시고 좀 조절을 해서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저는 일상생활에서 가끔 이렇게 찌릿찌릿할 때가 있는데, 이런 가끔씩 찌릿한 증상은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히 찌릿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감각이 돌아올 때 사인 중에 하나거든요. 찌릿찌릿하다가 그러다가 점점 돌아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아무래도 부모님 세대 때는 이거를 나중에 아기를 가지면 빼야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여쭤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드리는 게 나을지. 수술 명칭이 유방 확대술, 가슴 확대 수술이니까 어르신들은 유방, 가슴 조직에 뭐를 조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데, 근육 밑으로 넣게 되면 유방 조직이 있고 그 밑에 대흉근이 있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방 조직에는 거의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유방 조직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유방 조직이 뭐 이렇게 오염되거나
부종되거나 감염되거나 이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모유 수유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네. 안심하시고 하셔도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근데 모유 수유를 너무 길게 하는 경우에는 가슴 조직의 탄력을 많이 잃는 경우들이 있어요. 늘어진 가슴을 좀 올려주는 수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밸런스를 맞출 수는 있으니까 모형물과 내 가슴 조직의 밸런스가 좀 깨질 수는 있다라는 정도로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거예요. 혹시 제가 이게 2달 차라서 그런지 이게 붓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살성이 풀리면서 이게 붓기가 점점 작아진다고 하는데 살성이 풀리면서 이 크기가 좀 작아지는 크기 차이는 많이 있지는 않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남은 5% 10%가 빠지고 모양이 좀 더 편하게 자리가 잡힐 거예요. 앞으로 실은 인제부터의 변화는 크기의 변화보다는 모양과 자리 잡는 그런 형태적인 변화가 좀 더 많이 있을 거다. 브라는 지금 구매를 하셔도 아주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 체중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